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쉬운 디지털의 시리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좋아지면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여행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인데요. 내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설정에 이 기능만 잘 활용한다면 전문가 못지않게 나도 멋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또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 출발할게요. 지금부터 사진을 잘 찍거나 멋진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내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의 설정 기능에서 이 기능은 꼭 설정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켜주실게요. 제일 먼저 해주실 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찍을지 그것을 생각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 인물 사진, 동영상 또는 더보기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프로 동영상, 싱글 테이크, 야간 음식 파노라마, 슬로우 모션, 하이퍼랩스, 인물 동영상 여러 가지가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내가 사진을 찍을 건지 동영상을 찍을 건지 사진이라고 하면 인물 사진을 찍을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사진을 찍을 건지 동영상을 찍으면 빠르게 하는 하이퍼랩스를 찍을 건지 아니면 천천히 하는 슬로우 모션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동영상을 찍겠다라고 하는 즉 내가 촬영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는 거에 따라서 내가 설정할 수 있는 카메라 환경 설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꼭 제일 먼저 해주실 거는 사진을 찍을 것인지 동영상을 찍을 것인지 그 주제부터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주제를 선택했다면 두 번째는 위에 있는 부분에 보여지는 기능들이 사진과 동영상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질 거예요. 사진을 선택을 했을 때 보여지는 카메라 설정의 기능들은 맨 위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이 있고요. 플래시 효과를 해서 어두운 곳에서 빛을 넣어서 밝게 표현할 건지 아니면 밝은 곳에서는 플래시가 설정이 필요 없는 경우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타이머도 있고요. 화면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선택을 했을 때는 다른 거 있지만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는 화면 비율도 있고요. 옆에서 보여지기에는 동영상 크기, 화질에 따라서 크기 설정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건지 동영상을 찍을 건지를 선택을 했다면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할 부분은 바로 화면 비율을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동영상을 찍었을 때 화면 비율 부분 9대 16이라고 숫자가 쓰여진 부분을 선택해 볼게요. 그럼 9대 16을 선택을 했더니 세로 영상의 비율이 9대 16으로 보여지고요. 1대1로 했을 때는 정사각형으로 해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 크기가 정사각형의 사진을 찍을 때 1대1의 비율을 설정할 수 있고요. 버전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길쭉하게 세로 영상이 화면에 가득 차게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풀 버전으로 화면 비율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진을 눌러볼게요. 사진을 눌렀을 때 위에 있는 화면 비율의 숫자가 3대4로 되어 있는데요. 이 3대4의 비율을 눌러보면 우리가 TV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로 길이보다는 세로의 길이가 약간 더 길게 보여지는 화면 비율이고요. 9대 16을 했을 때는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세로 영상의 길이를 크게 촬영할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1대1 정사각형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가로로 화면을 돌렸을 때는 아까와 같이 보여지는 부분이 16대 9로 화면 비율이 바뀌었죠. 즉 세로 버전의 9대 16이 아니라 카메라를 가로로 촬영을 하게 된다면 16대 9 비율로
바뀌어서 가로가 더 길고 세로가 짧게 되는 화면 비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고려할 거는 어디에 올릴 건지를 생각을 해서 화면 비율을 두 번째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잘 찍기 위해 꼭 설정해야 될 것은 바로 톱니바퀴의 설정으로 들어가면 아랫부분에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저희가 사진을 찍게 됐을 때 사진의 구도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운데에 놓거나 아래에서 보거나 원하는 각도가 수직과 수평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톱니바퀴 설정을 들어가서 다른 것보다도 사진의 구도를 잘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반에 들어가서 수직 수평 안내선을 옆으로 밀어서 활성화를 해주세요. 자, 그럼 카메라로 왔을 때 보여지는 이 하얀 선에 세로선과 가로선들이 보여지나요? 자, 이 구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줄로 되어 있는 수평 수직선에 사물을 놓고 찍어주시면 됩니다. 인물도 마찬가지로 셀카 모드를 찍어 볼게요. 자, 셀카 모드를 했을 때 머리 위에 있는 여백의 길이를 얼마로 할 건지 또는 옆에 있는 여백을 어디에 둘 건지 사람의 얼굴을 촬영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운데에 있는 이 네모난 수직 수평선이 중심선이 되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꼭 설정해야 되는 부분은 사진과 동영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동영상을 찍을 때 동영상 손떨림 보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활성화하지 않았을 때 동영상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내가 삼각대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촬영을 하며 흔들림 현상이 없기 때문에 사진이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야외에서 동영상을 촬영을 했을 때 사람의 손 위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미세하게 흔들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로 손 위에 움직이지 않고 촬영을 한다고 해도 미세한 흔들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톱니바퀴 설정에 들어가면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고 동영상 손떨림 보정이 있어요. 이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물론 동영상을 했을 때 자, 손떨림 방지가 위에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영상 손떨림 방지를 활성화해서 켜주시면 내가 아무리 동영상을 스마트폰 위에 올려놓고 촬영을 한다고 해도 저장이 되는 영상 위에서는 흔들림이 미세하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기종에 따라 이 기능이 있거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동영상에 보면 자동 FPS라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동영상을 찍을 때 어두운 실내에 있거나 또는 햇빛이 많이 없이 흐린 날 또는 저녁이 되어 갈 때 저희가 촬영하는 경우도 간혹 있겠죠. 이때 빛이 부족을 해서 영상이 어둡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FPS라는 기능을 옆으로 활성화를 해주시면 동영상에 있는 속도, 즉 촬영이 되는 프레임 속도에 따라서 빛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실물보다도 밝게 동영상을 촬영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설정을 해주시면 좋은 기능은 바로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면 맨 위에 보이는 인텔리전트 기능이라고 보여질 거예요. 내가 어떤 사물을 촬영을 하던지 간에 장면별 최적 촬영을 활성화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예쁜 색감 또는 예쁜 빛
이런 것들을 더 멋진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했을 때는 더 밝은 빛을 넣어서 최적화를 해주고요. 음식 사진을 찍는다 라고 했을 때는 음식이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색감 조정을 해주고, 풍경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풍경의 색감도 자연스럽게 자연의 빛을 조정을 해준 것처럼 장면에 따라서 최적화의 색감을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촬영 구도 추천 부분도 활성화를 해주면 수직 수평 안내선을 설정을 해놓았어도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것에 가장 구도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내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의 기본적인 기능만 꼭 설정을 해줘도 더 멋진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이 되겠죠. 오늘은 사진을 잘 찍는 방법, 내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설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꼭꼭 숨어져 있는 카메라 설정 기능 더 응용편에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